반갑습니다. 스마트 농부 이태성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할 때 재배하는 방식 중에서 분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수경 재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담액식이라 해서 뿌리를 완전히 물에 담그어서 키워내는 그 같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그 같은 내용인데요. 요 내용은요, 실제로 그 뿌리에다가 밑에서 노즐을 통해서 그 안개 같은 아주 미세하게 양액을 뿌려줌으로 통해서 식물이 그 양액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재배하는 그 같은 분사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은 나올 건데요. 이상적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같은 형태가 충분하게 산소의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노즐을 통해서 그 같은 뿌리 쪽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분사식이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재배 방식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작은 규모로서 우리가 재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크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품들, 그 다음에 또 효율이 높은 것들,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단위가 좀 커지게 되면은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간단한 호스라고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는 그 자재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가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분사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즐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상당히 그 노즐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서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요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요 하나가요. 자, 1,000원? 2,000원? 2,000원? 네, 2,000원 정도 2,000원도 좀 비싸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 4,000원입니다. 요거 하나 4,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10개가 꽂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만원입니다. 그쵸? 예, 그게 100개, 1000개 단위로 가게 되면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요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사용합니까?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자재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측면들은 아직까지 잘 파악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몇 년 정도 써보고 효율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도 조금 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즐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요것이 바로 그 노즐입니다. 그래서 가장 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황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노즐마다 여기요. 자, 이 노즐마다 그 분사되는 그 입자에 대한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있는데요. 이건 0.4입니다. 제가 0.1도 사보고 0.2도 사보고 0.3도 사보고 샤프심은 아니지만 아무튼 0.3, 4, 5까지 써봤는데요. 0.4가 좀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0.4, 0.3 해서 그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분사, 즉 노즐을 통해서 뿜어낼 수 있는 그 안개, 그쵸? 그 안개가, 미스트가 굉장히 범위가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0.4 정도 하면 약 한 45 정도, 5 정도 각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좌우로 한 10cm 정도, 여기서 10cm, 여기서 10cm 정도를 요 하나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구입을 해서 쓰게 됐는데요. 요거는 국내에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한 700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국내에서 구입을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그 전체적인 그 노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제 옆에 나오는, 그쵸? 여기 요 그림에 나오는 요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재배 상자에 넣어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몇 가지 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PVC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VC에 대한 규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해보면서 이 규격에 대해서 좀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규격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PVC를 하게 되면은 PVC를 자르는 것이 뭐 그 쇠톱으로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걸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물론 그 쇠톱으로 잘라도 되지만 힘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몇몇 개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개 단위, 200개 단위를 하면요. 그거를 쇠줄로 자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노동을 많이 필요하고 힘이 들고요. 또 거기서 떨어지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 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업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신 요 노즐요. 요거 잘 보시고요. 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커뮤니티란에다가 요걸 올려놓을게요. 그럼 요거를 보시고서 또 혹시나 한번 해보실 의향이 계신 분들은 또 이것을 한번 구매를 하셔서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요것이 이제 PVC입니다. 그렇죠? PVC죠. 그래서 저건 자그맣게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요. 요 PVC 같은 경우는 요 그 손가락 있죠, 그죠?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꽉 이게 차입니다. 그러면 요것은 그 규격이요 16A라고 얘기합니다. 16A요. 요거보다 조금 큰 것이 20A, 그 다음에 뭐 25A 해서 A라고 하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PVC 같은 경우는 요게 한 3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m 정도를 전 좀 아는 그런 철문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 철문점을 통해서 한 3,000원 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m가 3,000원입니다. 굉장히 싼 편이죠. 자, 양액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관을 만드는 방법은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PVC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정수기 호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호수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가려서 써야 되는데요. 요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연결하는 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들이 이제 단위가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커지게 되죠. 가격대가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PVC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라든가 그 형태가 딱 고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 호수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좀 딱딱하기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호수라고 하는 점 때문에 좀 고정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가격 같은 부분들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런 재배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PVC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요런 PVC는 아까 규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요건 지금 사용하는 게 가장 작은 건데요. 16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A는요. 여러분 수도꼭지 아시죠? 수도꼭지하고 그 크기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6A고 그 다음에 요것에다가 또 드릴을 이렇게 뚫어서 요 노즐을 이제 우리가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것이 PVC를 자르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줄톱으로 자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삐뚤삐뚤하고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PVC 커터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한 6,000원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처음엔 요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힘을 꽉 줘가지고 하니까 이게 PVC가 부러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구매를 하시면은 요런 방법으로 PVC를 자르게 되면은 굉장히 잘 잘리고, 그 다음에 부러지는 것도 없고요.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 날이 있습니다.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PVC를 안쪽 같이 꽉 이게 조으시고요. 그렇죠.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힘줘서 꽉 하면은 당연히 부러지면서 이음새,
이 부분들이 다 깨지거나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걸 하실 때요,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살짝요. 그다음 살짝 천천히 눌러주세요. 천천히 힘을 가해다 주시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갑자기 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반 이상 잘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살짝 잡으시고요. 이것도 힘을 줘서 또 빡 하면 안 됩니다. 살살 천천히 힘을 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동으로 잘리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것을 샀을 때 한 번에 힘을 줘서 뻑 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거 잘못 산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러지 해서 안 쓰다가 혹시나 싶어서 살살 하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이 노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이 나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선이 있죠. 그래서 요 나사선에 대한 그 PVC를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일반 드릴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나사 드릴이 있는 그런 스텝 드릴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그런 나사 홀 드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마다도 이제 나사 구멍에 대한, 나사선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M5입니다. M5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들 제가, 요 드릴 나사인데요. 요 드릴 나사를 제가 또 커뮤니티란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공구상에 가게 되면은, 이거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구상에 가가지고 샀는데 너무 비싸게 사고 또 제대로 안 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전 3만원 주고 샀었는데 10배 이상이죠. 예, 아무튼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3만짜리는 철도 뚫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PVC 용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3,000원 정도면은 그 드릴날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요것을 PVC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를 할 때는요,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재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하나하나 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완성하고 또 하나 완성하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인지 먼저 재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재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쭉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PVC를 사용할 때는 이 PVC 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PVC 본드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뭐 한 통에 한 5,000원인가요?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다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요 중간에다가 요런 그쵸? 요런 PVC를 중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어서 서로 연결을 시켜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나사 발브 소켓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300원 정도,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나사 발브 소켓 같은 경우는 한 200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나사 발브 소켓을 이렇게 끼워서 하나로 꾹 눌러줘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본드를 칠해야 되겠죠. 요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앞에가 있는 테이블이 굉장히 좀 큰 테이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PVC 파이프를 하나 이렇게 놓고도 충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요것을 이용해서 일단 요거요. 요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건요, 엘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보라고 해서 요것은 이제 기역자로 PVC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요 엘보입니다. 엘보요. 그래서 요것도 한
200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요. 또 일반 철물점에서 구입을 해보니까 뭐 500원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 가격적인 부분들 잘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철물점도 잘 알아두면은 뭐 200원 정도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엘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격이 16A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A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엘보를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영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들만 잠시 한번 보여줘서 실제로 이 PVC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엘보가 있습니다. 엘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PVC 작업을 하실 때는요, 어디부터 먼저 끼울 건가 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PVC 본드가요, 생각보다 빨리 굳어요. 그래서 한 몇 초 내로 바로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뽑거나 뭐 돌리거나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PVC를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방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딱 직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은 요거는 이제 관에다가 직접 요거를 넣어서 한 그런 형태이고, 자, 한 가지 방법은요. 여기서 관에다가 이렇게 칠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에다 이렇게 칠해주게 되면은 이게 조금은 좀 안 되지만 이게 쑥 하게 되면 잘 들어가요, 이게. 지금은 조금 그런데, 생각보다 잘 들어가. 여기 약간 더 빗돌인데, 잠깐만. 됐습니다. 이게 금방 마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정해줘야 됩니다. 깜짝 놀랐네. 이렇게, 예. 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봤지만 저렇게 관에다 하면 깔끔합니다. 근데 안에다 이렇게 칠하면은 깔끔하고요. 뭐 떨어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접 하게 되면은, 조금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잘 들어가는 편인데, 이렇게 떨어지거나, 본드가 떨어져서 좀 낭비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서, 그래, 요런 게 좋아. 그러면은 그 방법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연결을 한 그런 형태가 지금의 옆에 있는, 그쵸?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도면도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란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노즐을 여기다가 이제 구멍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을 잘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 드릴 구멍이 탁 맞아가지고 이게 탁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건 조금 헐렁하고요. 어떤 거는 아주 딱 맞게 들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테프론입니다. 테프론은 이제 약간 빈틈이 있는 그런 공간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얇은 비닐인데요. 요 비닐을 만약에 헐렁하거나 하면은 요거를 감아서, 그렇죠? 요것도 뭐 감을 때 뭐 다 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노즐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감으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넣어봤는데 너무 헐렁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헐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좋았는데 만약에 빡빡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 놔두신 후에 언제 그럼 테프론을 하냐면은요, 요것을 가지고서 이제 다 조립을 다 했어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한번 물에 또 꽂아보는 거예요. 꽂아서 분무가 잘 되는지, 아니면은 물이 새어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기억해 놨다가 요런 테프론, 그렇죠? 테프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은 요 부분에 물이 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노즐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고무가 있습니다. 안에 고무가 있어서 그런 물 새는 것들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미숙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새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테프롤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릴을 가지고서 이거를 뚫으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하셔야 되냐면 드릴을 가지고서 직각으로 넣었다가 살짝 빼는 식으로. 윙 뚫었다가 윙 하면 안 되고요. 살살 해서 요 안에 보면 이 강선이 이렇게 나와요. 드릴 나사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살 만들었다가 살 빼야 되는데, 만약 흔들리거나 하게 되면은 구멍이 넓어지겠죠. 예, 그런 경우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PVC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소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요것을 완성된 것을 가져가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노즐 하나가 0.4 정도가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의 그 분무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16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6A라는 PVC는 대부분의 그 파이프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수도의 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런 그 호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나사 발브 소켓 같은 경우도 이게 16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런 그쵸 테스트를 하실 때는 요 그 샤워기가 있습니다. 샤워기에 있는 요것도 16A로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부분이 16A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우시게 되면은 끼워집니다. 끼우시게 되면 끼워지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16A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를 해보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16A는 대부분 다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여기 관에 좀 더 물이 차야 되겠죠.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샤워기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쫙 차면서 예,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죠. 한 이 정도 됩니다. 예, 한 이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보면 한 40cm 이상, 한 50cm? 그쵸? 이 정도. 미스트가. 지금 제가 보면 여기까지 지금 물이 튀네요. 그쵸? 보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지금 이거 세워놔서 그런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물이 새는구나. 여기에서 물이 새서 그런 거구나. 요거는 좀 작업을 좀 해놨죠. 그래서 크게 뭐 옆으로 물이 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물이 새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여기서 물이 뭐 삐져나간다. 그러면 그때의 테프론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깔아서 식물들이 양액을 흡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수경재배의 분무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무식에 대한 방법들, 물론 뭐 수경재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것은 이런 그 분무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노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낫다라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또 개선하고 또 찾아낼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내용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